가보겠습니다. 지원님, 네. 이게 한 대표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지금 계속 이제 여야 의정 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몰빵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뭐 몰빵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여야 의정 사자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가동시켜서 추석 연휴 그 응급실 문제라든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거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대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져갖고 대화가 부재 중인 상태입니다. 대화가 아예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있어도요. 갈등의 양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것과 네. 아예 대화의 테이블에 서로 앉지도 않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간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고위 당정에서요, 감독님 방금 전에 또 TV조선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것 좀만 띄워주시는데 참 또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진 것 그래요? 같아요. 뭐냐 맞죠? 하면은 2005년 문제, 2025년 문제. 예, 2025년 저도 좀 요새 맛이 살짝 간 것 같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이거 사실 이제 원서 접수가 지금 어제까지 3일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요, 이미 지난 1일 이재명과의 대표회담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은 현실적으로 뭐 건드리기 힘든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재명의 동의까지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하도 저 의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그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겠다, 굉장히 완고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의제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 그 얘기를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해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계의 2025년 정원 문제를 받아들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의료계 주장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거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 안 된다. 아예 그 의제를 논하는 것을 열어놔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 여야 의정이 신속하게 출범을 하기 위한 당정 간의 조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는데, 네. 당정 간의 어떤 저런 차이랄까,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어떤 참 이 간단치가 않네 하는 것을 뭐 벽이 하나 놓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런 상태로 지금 회의가 지금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의료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논의가 진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의료계가 처음부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해, 그래버리면 의료계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야 의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어떤 협상 전략으로 내세운 게, 그래 논의해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다 압니다, 의사들도. 네. 근데 문제는 의사들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의사들 사회에서 야, 논의도 안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가서 내는 거하고 밖에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야, 이건 안 돼, 이건 못 논의해 라고 하는 거하고는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차이가 지금 한 납니다. 대표도 이 문제를 지금 무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논의조차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여야 의정이라는 걸 처음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요, 한덕수 총리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요. 저거를 열어놔서 2025년 문제도 논의할 수는 있다. 네. 그러나 당신들은 2025년 문제 그거 의대 1497명 늘리는 거 인정할 수가 없다. 백지화하자. 그런 주장을 의료계가 하면은
뭐 무슨 배경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익히 잘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제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상황 인식에 대한 그 격차를 좀 줄이고 뭐 하는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뭐 거기에 대한 입 봉해라. 뭐 이렇게 되면 여야 의정이 될까요?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지금 정부의 태도가 보면 그래 너 한번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런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요, 지금 추석 연휴 지금 뭐 이 풀 가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덕 총리가 뭐 전국에 뭐 몇천 개 병원들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요. 추석만 넘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응급실이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 오냐? 중환자실로 옵니다. 그렇죠. 자, 점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사들한테도 일단 명분을 줘서 뭔가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와서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이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의사 단체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5개인가요? 13개 이제 그 이번에 네. 참석 대상 중에서 2-3개는 지금 참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든가 또는 뭐 대한의사회라든가 또 병원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아침 9시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뭐 의료대란 어쩌고저쩌고 특히 뭐 박주민이가 위원장하는 거기랑요. 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왜 야당하고만 뭐 간담회를 하냐 그렇게 뭐 꼭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얘기가 여야 의정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다수가 참여해야지. 네. 뭐 그냥 아주 일부만 참여해서는 이거 여야 의정 출발하기 힘들다. 네. 거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자기들이 뭐 끌어갖고 올 수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박주민이가 왜 위원장 하죠? 몰라요. 거기도 의사 많을 텐데. 네? 박주민이가 뭘 한다고 지금 위원장? 의료에 대해서 뭐 또 뭐 병원에 자주 간다. 병원에 자주 가나 보죠, 뭐. 예. 참 걸맞지 않는 주체인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3명의 지금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 정부와 대통령실 지금 여기가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의료계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야당이 있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료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거고 정부도 지금 제가 볼 땐 대통령실도 그래 한동훈 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봐, 한번 보자. 뭐 이런 지금 관망 태도가 아닌가. 근데 이게 이 문제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관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은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좋은가요? 그냥 해피한가요? 이제 그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갖고 이게 지금 뭐 아닌 말로 뭐 한동훈을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상황 인식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요. 진짜 국민에게 대역죄를 짓는 거예요. 국민에게. 예?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고 나서 한동훈이 모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돌려차기를 하던 뭐 옆구리를 찌르던 뭐 해갖고 거꾸로 뭐 그런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국민 건강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후 경중도 가리지 못하고 한동훈이 뭐 하니까 뭐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러면서 약간 저런 식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네. 근데 어쨌든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던 뭐 이 문제에 대한 성공을 못하고 악화시켰던 그 정부의 자신들의 어떤 책임 또 자기들의 어떤 협상력 부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무조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핫하게 이제 이슈가 되고 할 때 뭐 쇳불도 당김에 빼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추석 전에 정말 모두가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때 딱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버리면
한대입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카드를 줘야 뭔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양산에 내려가서 부산대 병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고 지금 네. 뭐 물밑으로도 많은 의사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정부도 좀 협상할 수 있는 아니 그 본인들이 좀 해보던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 본인들 그럼 한덕수 총리가 그냥 가서 의사단체 15개 중에서 몇 개라도 좀 끌어오든가. 아니 뭐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원칙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상황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야 의정 이 대화의 테이블이 성사가 돼서 이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닌지 이것조차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가 테이블에 와갖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한번 그런 현실 그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요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너 꿇어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뭐 전쟁이라든가 조폭의 세계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고 정치는 서로 이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써 서로 간에 그 접점을 찾아 나가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라는 게 다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료계 들어와서 2025년 정원 문제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트럼프처럼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원서 접수를 했고 입학 사정 뭐 여러 가지 일정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이거 되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차분하고 친절하게 예를 갖춰서 의료계에 또 이해를 구하고 하는 속에서 의료계도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2026년 문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요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요. 네. 어차피 의료계의 상당수도 내년 정원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대신 그걸 지렛대로 해서 26년 그 정원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확실히 뭐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료계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그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잘 받아갖고 엮어내는 거 아닙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모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잘 엮어낼 수 있는 그거야말로 그게 정치 가능성의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문제든 너 입 닥쳐. 이래갖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원칙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두 손으로 다 못 잡거든요.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참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2025년 다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대 이걸 하든지 아니면 저 수험생들하고 저걸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대 이 증원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더 비현실적인 제가 볼 얘기고요. 때는 도대체 이분은요 아마 안철수 의원은 뭐 일을 맡기면 일을 못할 사람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의대 정원 이거 했는데 이거를 지금 원서 다 접수한 사람들을 무효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아니, 그 한번 좀 의견을 내봐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진짜 저는 이 사람 이렇게 뭐 옛날부터 알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보니까 거의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감각이 조금 좀 무뎌요. 무디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처럼 지금까지 이제 수천 장이 아니죠. 수만 장의 그 수시 원서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당장 아니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냐고 학생들이. 그거 무효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들어오면은 가처분 신청 그거 인용되면은 그 인용된 상태에서 이제 대학 입시는 진행이 되고 수시 응시자 중에 상당수가 또 합격자로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서 수시 원서 수시 응시자 중에 합격 통보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패배해서 그 사람이 진다? 그럼 입학 무효되는 건가? 네.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이분이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단한 좀 아이디어를 내는 줄 알았더니 참
결국 내는 게 뭐냐 하면 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아무 일도 지금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 참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 같이 한때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 전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 하면 정권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이제 입시 며칠 남았다고. 그걸 의사들 때문에 무효하면 그럼 의사들은 앞으로 그러면 절대 못 늘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의사들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의료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예 언터처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응급실 그냥 안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또 물리고 할 겁니까? 본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아주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하면 그러면 또 물릴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중진 정도 되면 그래도 현실적인 안들을 좀 내와야 될 텐데 이러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예. 참 근데 아이고 추석 연휴 앞두고 좀 뭔가 물꼬가 튀나 했는데 오늘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 요새 뭐 피해를 받아갖고 야당 의원들에게 아주 뭐 강대강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마음에 듭니다만 그거는 야당을 대할 때 대하는 거고 당정 간에는요 좀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저러자면 저거 그냥 여야 의정은 그냥 명분상으로 그냥 띄어만 놓고 속마음은 그 되겠냐? 그럼요. 그거 같아요. 그거 되겠냐? 우리는 2025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아예 입도 빵긋 하지 마라. 참 나중에 이 문제 사태가 악화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그만두면 뭐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떡합니까? 진짜 이 정권을 빼앗기면 그러면 그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정권이 넘어가면 그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예? 아무도 책임 안 질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이 정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최대 걸림돌이 뭡니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요. 이게 아무리 뭘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상처뿐인 개혁이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기는 개혁들을 정말 차분차분 책임 있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좀 빨리 올해만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해결해내고 그러려면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야 되고 그러면 뭔가 좀 레버리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닌가. 글쎄요. 그렇게 들려요, 네. 솔직히. 참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정말 이 악정부터 하고 있고 누구는 그래 한번 잘해나 보자 팔짱 끼고 있고 정작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될 분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같습니다.